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5년 올해죠. 4월 5일 날 시험 본 거, 국가직 기계 일반 문제풀이 나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계 설계인데, 기본 교재는 우리는 요 책입니다. 요거를 기본 교재로 합니다. 한홍걸 기계 일반. 또 하나는 요 책 한 권 더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기계 일반 기출 예상 문제풀이. 자, 한홍걸 기계 일반하고 기계 일반 기출 예상 문제풀이 요 두 권을 기본서로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설계는 원래 시험 보면은 국가직 기계 일반도 시험 보고 기계 설계도 같이 시험 보죠. 기계 설계 문제풀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 책 3권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길고 가느다란 기둥의 축방향 압축 하중에 의해 휜 방향으로 휘어지는 변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서 내려 누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는 거, 이렇게 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이거를 자굴이라고 합니다. 자, 자굴 하니까 이거 네킹은 아니죠. 네킹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장을 줬을 때, 양쪽에서 인장을 가했을 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 이걸 우리는 네킹이라고 합니다. 변형 경화. 이것도 답이 될 일이 없지. 그 다음에 인장 변형. 인장 변형은 입시로는 L분의 델타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자굴은 설계에서, 기계 설계에서 PCR을 L 자승분의 N 파이 자승 EI. 자, 요거를 우리는 자굴 하중이다. 자굴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판재를 성형한 후 제품의 바깥 테두리를 정해진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은 이거 교재입니다. 한홍걸 기계 일반 안 쓰고 자, 요거를 교재라고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327페이지 봅니다. 자, 교재 페이지 327쪽 327쪽 보면 프레스 가공의 종류에 전단, 블랭킹, 펀칭, 트리밍, 쉐이빙, 비딩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른 다음에 정해진 현상 및 치수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은 요거는 트리밍이 되겠습니다. 뭐 허빙 아니고 스피닝 아니고 스웨이징 아니죠. 그래서 답은 트리밍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니까 NH3지. 암모니아 가스 분위기 속에서 약 500도씨로 가열한다. 일반적으로 담금질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교재 페이지 148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20문제를 20분 내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15분 내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148쪽 보니까 거기에 질압법 나오죠. 자, 질압법 NH3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한 표면경화법. NH3 가스는 고온에서 분해하여 질소가스를 발생한다. 이 질소가스가 철과 화합하여 굳은 지라칠을 형성하는데 지라칠은 경도가 대단히 크고 내마늘성과 내식성이 크다. 그 다음에 특징, 경도가 침탄법보다 높다. 질화 후 열 처리가 필요 없다 하니까 이거는 무슨 법? 질압법 되겠습니다. 1번,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이죠. 문제집 페이지 314쪽 7번 해설 보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4번 다음 절삭 공구 중 경도가 가장 높으나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해 철계, 금속 및 니켈계 합금 절삭 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해설. 단결정 다이아몬드 공구는 탄소광의 가공에는 부적합한 12N 공구를 사용한다. 탄소광의 가공에는 부적합하다고 됐습니다. 자, 1번 초정밀 가공은 광학부품 제작 시 단결정 다이아몬드 공구를 사용해 주로 탄소광의 결정면을 얻는 가공법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봅니다. 다음 절삭 공구 중 경도가 가장 높으나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해 철계, 금속 및 니켈의 합금 절삭식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번 다이아몬드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 외부 압력에 작용하면 유체 내 모든 점에서 압력은 그만큼 증대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압력이 가해지는 두 지점의 면적비를 서로 다르게 하여 힘을 증폭시킬 수 있어 유압식 브레이크, 리프트, 건설기계 등에 적용된다. 자, 우리는 파스칼의 원리. P1 이퀄 P2로서 A1분의 F1, A2분의 F2다 해가지고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F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91쪽에 2번 보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되겠죠. 밀폐된 이상유체에 가한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용기의 모든 벽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지. 이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탄소강 증가에 따른 탄소강의 성질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교과서 페이지 140쪽에 나와 있죠. 자, 강의 물리적 성질, 강 중에 탄소량에 의해서 물리적 성질은 직선적으로 변한다. 탄소강의 비중, 팽창계수, 열전도는 C량의 탄소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비열, 정기적 저항은 증가한다. 그래서 열전도도 감소하죠. 열전도도는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전기저항 증가, 열팽창계수 감소합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비중 감소하죠. 비중 감소. 그래서 비중, 팽창계수, 열전도 감소. 그러니까 열전도도는 증가한다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이요. 보일러와 같이 기미를 필요로 할 때 리벳 작업이 끝난 후에 리벳 주위나 강판의 저장자리를 정으로 두들기는 작업은 하고 됩니다. 요거는 문제집 77페이지에 13번 보겠습니다. 77페이지 13번. 자, 요게 문제집이죠. 자, 요 책이 문제집입니다. 기회 요소의 하나인 리벳을 이용하여 부재를 연결하는 리벳 이업장을 중에 코킹을 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코킹은 답은 4번이죠. 강판의 기밀도. 그래서 코킹과 75도에서 85도로 따는 겁니다. 그 다음 코킹과 뭐를 해야 돼요? 플러링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코킹과 플러링.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7번 봤죠? 코킹. 그래서 코킹. 보링 아니고 리밍 아니고 드릴링 아니니까 코킹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보일러와 같이 8번. 하나의 용액에서 고장과 또 다른 종류의 액상을 동시에 생성하는 금속의 합금 반응은 답은 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 208쪽에 20번 해설 봅니다. 편정 반응은 하나의 액상에서 별개의 액상과 고용체를 동시에 생성하는 반응이다. 별개의 액상과 고용체입니다. 별개의 액상과 고용체. 그러니까 하나의 용액에서 고장과 다른 종류의 액상을 보는 거, 이건 답은 편정 반응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베어링의 윤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기계 설계에서 나온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경계 윤활과 혼합 윤활 영역은 불완전 윤활 영역으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유체 윤활 영역에서 윤활유 점도가 작아지면 마찰계수는, 점도가 작아지면 점도가 흐물흐물해지니까 마찰계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점도가 작아지면. 마찰계수 감소하고 누설이 증가되겠죠.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이요. 용접부 결함 중 언더컷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집 페이지 24, 3번 해설입니다. 이것도 용접의 결함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1번, 3번. 언더컷이 발생 원인, 기억,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을 때, 니은,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디귿, 용접 선택이 부적당할 때, 리을,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이게 언더컷 발생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과대 생깁니다.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언더컷 발생하고, 용접 길이가 너무 짧을 때가 아니라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적당한 용접봉을 사용할 때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단면적 A가 500mm져서 길이 L이 50mm, 재료의 50kN, 하중 P가 50 곱하기 10의 3승의 뉴턴입니다. 50kN이 하중에 작용할 때 탄성 영역에서 늘어난 길이 델타가 0.1mm. 이 재료의 탄성 계수, 이 값을 구한데, 이 값은 몇 기가파스칼이냐. 이거 기계 설계 기본식이죠. 델타는 A2분의 PL, WL 해도 되고, PL 해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못 찾는 건 A2, 이 값 찾는 거죠. 이 값은 A 델타분의 WL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A는 500mm져서 델타는 0.1에다가 W가 지금 50 곱하기 10에서 길이 L이 50mm입니다. 그래서 50mm니까 이게 요거 지워지면 이게 50에서 이게 지워지니까 50000 요게 뉴턴 퍼 미리자승이니까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들어가니까 50 기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밑에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배드. 이게 주축이 이제 선반의 주요 요소죠. 배드, 왕복대, 심압대, 주축대니까 답은 분할대가 되겠지. 분할대는 어디 있는 거야? 요거는 밀링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반에 있는 겁니다. 선반. 선반은 교재로. 자, 교재. 페이지 359쪽에 있습니다. 359쪽 내용에 보면 선반의 구조와 명칭. 선반은 일반적으로 주요 구성 부분을 표시하면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및 배드와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배드와 다리가 있는 거죠. 자, 분할대는 어디 있는 거야? 멀딩에 있는 부속 부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분할대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설명에 설명하는 기계 요소는 한쪽 또는 양쪽 길이가 있는 평판 모양의 쇠기이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한쪽만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생긴 한쪽 쇠기이다. 한 축에 로드 엔드를 다른 쪽에 소켓에 끼우고 이것을 때려박아 두 축을 연결한다. 축 방향 인장 또는 압축 하중을 받는다. 이거는 코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이 부분에 이게 작아야 됩니다. 자결작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에서 다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코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캠은 이렇게 생겨서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과 세레이션은 이건 키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답은 코터밖에 될 게 없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기어 가공의 마무리 공정 중 버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버니싱. 이건 교재 페이지 323쪽 보시면 됩니다. 자, 323쪽 보면은 성형 작업의 압축 작업이죠. 압인, 엠보싱, 스웨이징 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압부 버니싱이라고 배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면이 울퉁불퉁할 때 면을 살짝 다듬는 거. 이거를 스포페이싱. 자, 드릴로 구멍 파는 거. 이거 드릴.
이 구멍을 조금 넓히는 거. 보링. 이 보링 되면은 살짝 다듬는 거. 림. 자, 리밍 후다닥이지. 자, 절입 속도 빠르게. 절삭 속도 느리게. 그러니까 후다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도는 건 천천히 도는 거지. 근데 요거보다 조금 큰 강구를, 탄성 영역 내에서 밀어넣어가지고 면을 다듬는 거. 요게 앞부 버니싱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어 가공의 마무리 공정 중 버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답은 1번 됩니다. 기어 치형 표면에 구름 동작을 통하여 표면 정밀도의 필요 수명을 지닌 표면 정밀도 필요 수명을 증가하는 것. 기어 치형과 같은 형상 가진 커터를 이용해서 기어 치형의 소량의 재료를 제거하는 것. 이거는 깎는 거니까 아니죠. 연마제가 박혀있는 플라스틱 기어 형태의 공구로 고속으로 기어 표면을 마무리. 이것도 아니고 치형의 정밀한 표면 마무리를 위해서 연마제를 이용하고 고품질 및 수명 및 저음수며 경화된 기어 생산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교재. 문제집이죠. 문제집. 자, 요 문제집 교재 페이지 394쪽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가솔린 기관 중 4행정 사이클 기관과 비교한 2행정 사이클의 기관 중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됩니다. 자, 장점 2행정 사이클의 기관 장점. 흡기 밸브가 필요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가볍다. 엔진 구조를 소형으로 할 수 있어 오토바이 등의 경기관에 쓰인다. 피스톤의 일항복할 때마다 폭스바람으로 같은 크기의 4행정 사이클 기관보다 출력이 크다. 그러니까 2사이클 기관이 출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5번에 틀린 거는 답은 4번이죠. 1번 2행정 사이클 1사이클 동안 크랭크 축이 1회 전한다. 맞습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기구가 필요치 않고 실린더에 밸브 구멍이 있다. 맞죠. 4행정 기관은 흡입, 압축, 팽창, 배기 안정을 1사이클로 완성한다. 맞습니다. 4번. 배기량이 같은 경우 2행정 사이클 기관보다 4행정 사이클의 출력이 크다. 4행정 사이클보다 배기량이 같은 경우는 2행정 사이클의 출력이 훨씬 크죠. 틀린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봅니다. 자, 16번 봅니다. 방전 가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문제집 페이지 505쪽에 해설 보겠습니다. 505쪽에 해설. 재료의 경도나 인성에 관계없이 전기 도체이면 쉽게 가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극으로 굴이나 흑연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3번 가공 속도를 조정하여 다듬는 면의 거칠기를 조절할 수 있다. 4번 콘덴서 용량이 크면 가공면과 치수 정밀도가 좋다. 틀린 거는 1번, 2번, 3번은 맞고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05쪽에 해설 봅니다. 방전 가공 EDM이지, EDM. 방전 가공 EDM의 특징. 방전 가공에서 전압이 올라가 전극과 공작물 상이 절연이 파괴되면 방전을 일으켜 공작물이 가공된다. 콘덴서의 용량이 크면 가공 속도는 빨라지지만 가공면과 치수 정밀도가 좋지 못하다. 반면에 콘덴서 용량이 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 깨끗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다. 해서 틀린 거는 몇 번? 4번. 콘덴서 용량이 크건 가공물과 치수 정밀도가 좋지 못하죠. 답은 4번이 되겠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봅니다. 이건 설계죠. 17번. 와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셔는 볼트 잴 때 밑에다 받쳐주는 거지. 볼트 구멍이 클 때 사용한다. 맞습니다. 너트의 풀어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3번. 너트가 닿는 자립면이 거칠거나 기울어져 있을 때 사용한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3번 맞습니다. 4번. 자립면의 재료가 연질이어서 볼트의 체결압력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탱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지. 이거는 설계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봅니다. 비파괴 검사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침투 검사, 요거 외워달라고 했으니까 PT입니다. 자, 비파괴 검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속 재료에 있죠. 자, 18번은 금속 재료에 있는데 우리 침투 검사를 PT라고 합니다. 그 다음 초음파 검사. 이거 UT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방사선 검사. 그 다음 와류 검사. 방사선 검사는 RT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미경 조직 검사. 자, 현미경 조직 검사는 마이크로 시험법하고 매크로 시험법입니다. 이 매크로 시험법은 확대경이죠, 돋보기. 마이크로 시험법은 현미경. 현미경 조직 검사는 이거는 비파괴 검사는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봅니다. 기계의 안전 설계를 위해 고려하는 안전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개소는 허용력에 대한 기준 강도입니다. 안전개소에 쓰는 허용력에 대한 기준 강도, 요거 맞습니다. 2번 고온에서 정하중이 작용할 때 필요한도를 기준 강도로 한다. 필요한도는 무슨 시험이냐? 이거는 SN 시험. 응력거. 걔는 반복했어. 그래서 금속일 때는 10의 6승 회전이, 비금속일 때는 10의 7승을 기준, 이거 10의 7승을 필요한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필요한도를 기준 강도로 하는데, 고온에서는 반복 하중입니다. 반복 하중을 필요한도의 기준 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반복 하중이 작용할 때는 필요한도를 기준 강도로 한다. 틀린 거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안전개수를 결정할 때 재질의 균일성, 하중, 수명, 사용 조건 등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정하중이 연진과 같은 연성재료 적용 때는 항복 능력을 기준 강도로 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필요한도는 반복 하중을 기준 강도로 한다. 이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주철을 파단면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규소 함유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며 은곳이 냉각 속도가 느린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은, 자, 우리는 교재 페이지 160쪽에 보면 마우러 조직도가 나옵니다. 마우러 조직도. 자, 우리 탄소하고 규소 함유량으로 만든 선도죠. 규소 함유로 만든 선도가, 이게 마우러 조직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마우러 조직도에서 규소가 굉장히 많을 때, 우리 1번 반주철입니다. 이게 1번 영역. 그러니까 이게 1번 영역은 몇 퍼센트 정도냐니까 이게 1.0 정도. 1에서 2까지 있으면 이게 1번 반주철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반주철. 그 다음 이 2번이 회주철. 여기 7까지 들어가서 규소가 굉장히 많은 거. 이 비죠. 여기가 회주철이 되니까 답은 뭐가 돼? 회주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0번까지 다 풀었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2025년 4월 5일 시험 본 거 국가직 기계 일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 책에 한원걸 기계 일반 기출 예상 문제풀이 요걸 기본으로 하고, 또 요거 기본 교재를 했습니다. 한원걸 기계 일반 좀 두껍죠?
요거 두 것만 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기계 설계가 되니까 뭐 충분히 풉니다. 자, 2번도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트리밍. 3번. 요것도 뭐 나왔던 문제니까 3번도 잘 나온 문제입니다. 4번. 요것도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번. 6번도 이거 기본 문제죠. 7번. 7번도 이거 기본 설계에서 나온 겁니다. 설계. 그러니까 1번 설계고 7번이 설계입니다. 그 다음 8번. 이것도 기본꼴 문제지. 9번. 9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뭐 이건 내연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10번. 10번도 풀기 쉽습니다. 11번. 요거 설계입니다. 12번. 이것도 뭐 쉽죠. 13번도 쉽습니다. 설계. 이것도 설계. 용어죠. 14번도 이거 쉽습니다. 15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나왔던 기출문제죠. 16번이 어렵습니다. 17번 쉽고 18번 쉽고 19번 조금 어렵습니다. 20번 쉽습니다. 20번 쉽고 요것도 조금 어렵지. 그래서 지금 많이 틀리면 하나, 둘, 3개 정도 틀렸다 해서 우리는 합격 점수는 18개에서 19개다. 이게 합격 점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는 걸 기계 일반 요책에 있는 문제하고 기계 일반 기출 예상 문제 풀이하고 기계 설계. 기계 설계 문제 풀이 요 세 권을 확실하게 하시면 20문제 중에 한 18개는지 19개는 충분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